살다 보면 마음 줄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젊을 땐 떠날 사람 붙잡느라 속 끓이고 잊을 일을 붙잡느라 밤잠 설쳤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린 때론 스쳐갈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곧 사라질 일에 마음을 다 태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미 지나간 실수를 되풀이해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들. 혹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애태우는 관계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모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마치 구멍 뚫린 물통처럼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내 곁을 지나쳐버렸다는 허탈함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는 말합니다. 감정의 낭비는 가치 없는 것에 몰입할 때 가장 커진다. 또한 마음 챙김 이론에서는 지나갈 감정에는 이름만 붙이고 머물지 말라고 하죠.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에 이름만 붙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올라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냥 무시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듯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게 만들고 있네. 라고 마치 일기를 쓰듯 자신의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나를 휩쓸어가는 대신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자가 된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화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쏟아낼 것인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에 대화할 것인지를 말이죠.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등대처럼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관계에서의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복잡함에 지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다가가도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물러서면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런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분이 저에게 털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절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서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싶어서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더 속상하더라고요. 이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고 내 행동의 결과를 미리 걱정하고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지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담아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필요할 때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 마음을 받아줄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도 결국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30년 우정이 아까워서 말이죠. 다행히 그 친구분도 같은 마음이셨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세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기.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날의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 이런 것들이 마음 한 구석에 쌓여서 현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후회라는 감정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마치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앞으로 갈 길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죠.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니까요. 다만 과거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릴 때, 아, 내가 정말 바보였네 라고 자책하는 대신, 그때의 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구나. 지금의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를 가진 지금의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많은 고생을 시켰던 일을 오랫동안 후회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패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훨씬 신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도 몰랐을 테고요. 이렇게 과거를 재해석하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어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회색지대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됩니다. 네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현재에 머무는 기술. 혹시 지금 당신 마음을 너무 오래 머물게 하는 건 이미 지나갔어야 할 일은 아닌가요? 누군가의 한마디, 오래된 후회, 어쩌면 사라진 관계, 그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곁에 있는 따뜻함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달려가려 합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의 시작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금방 다른 생각들이 밀려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오르네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현재 순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푸르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들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행복은 이미 여기 있었더라고. 다만 내가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 다섯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일이 1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 일도 1년이 지나면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버리곤 하죠. 반대로 1년 후에도 중요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족과의 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 진정한 우정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주말에도 그 생각만 하며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내가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자문해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건강도 해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섯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내적 평화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적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 상태 말이죠. 이런 평화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마주하고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깎아서 매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시간과 경험이 우리의 거친 모서리들을 다듬어주는 것이죠. 내적 평화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원망보다는 고마움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7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진정한 소통의 힘.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닿는 진정한 대화 말이죠.
진정한 소통의 첫 번째 조건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아들과 소원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하는 말마다 잔소리로 들리고 아들도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평소와 다르게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만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소통의 두 번째 조건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려는 노력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많이 힘들었겠네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긴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놓아주는 지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추억, 오랫동안 품어온 꿈 이런 것들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면 놓아주어도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잃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은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려 할 때 부모로서는 놓아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같고,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내 곁에 있어야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곤 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놓아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미련, 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놓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홉 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시간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책을 읽어줄 때
내 시간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천천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서둘러 처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을 충분히 느끼고, 산책할 때도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관찰하며 걷는 것이죠. 이렇게 천천히 살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바쁘게 살 때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천천히 살면 하루하루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10번째 깨달음 마이너스 자기 자신과의 화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때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가끔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척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라서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민함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릴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민한 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는 또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실수, 어리석었던 선택들,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판단할 자격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꼭 쥐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채워야 할 건 머물 줄 아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스쳐갈 사람들, 지나갈 감정들, 이미 끝난 상황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정작 중요한 것들은 우리 곁을 지나쳐 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도, 후회도, 상처도 모두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스쳐갈 것들에는 적당한 안녕을 고하고 머물 수 있는 것들과는 깊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들은 바람처럼 보내주고 산처럼 든든한 것들은 산처럼 품에 안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혜의 생각을 구독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 고요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